여러분, 파운드화 쇼크가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요, 이게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파운드가 지금 1파운드에 1.08달러 9월 26일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1.07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야말로 파운드의 추락, 영국 화폐의 추락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운드의 콧대는 진짜 높았거든요.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하는 감세안을 들고 나오자마자 파운드가 그야말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말입니다. 감세안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감세안이라는 게 돈을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풀겠다는 거. 돈을 많이 풀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풀으면 돈을 많이 풀으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파운드화가 올 1월만 하더라도 1파운드당 1.3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08달러, 이제는 07달러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파운드의 가치는 그야말로 형편없이 떨어진 거죠. 형편없이. 그런데 아니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왜 세계 금융위기가 오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지면요, 자 이것을 보시면 아마 그 궁금증이 한방 해결될 거예요. 자,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갑니다.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지면 유로화의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엔화의 가치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유럽에 있는 스웨덴의 크로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스위스의 프랑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 6개국 통화 중에 지금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통화는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달러의 어떤 독주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달러의 독주시대가.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쭉쭉쭉 계속 올라가면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지금 2002년에 2월에 116.60을 기록했는데 따라가게 생겼어요. 지금은요 114.20까지 따라 올랐습니다. 114.20. 달러 인덱스라는 게 육계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영국의 파운드가 떨어지니까 유로화가 떨어지고 스웨덴의 크로나가 떨어지고 스위스의 프랑까지 떨어지니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가치조차도 다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의 가치조차도. 다른 나라라면 당장 말입니다. 영국의 파운드가 이렇게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원화도 떨어집니다. 8월 31일 대비 9월 27일 뭐 한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원화는 5.9%가 떨어졌습니다. 필리핀의 페소는 4.7%가 떨어졌고요. 일본의 엔화도 4.1%가 떨어졌고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3.7%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도 3.5%가 떨어졌고요. 태국의 바트화도 3.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통화가 계속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달러 외채를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게다가 각국의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각국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모르겠다, 철수하자. 결국은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중국에서도 태국에서도 외국인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탈출하게 되죠. 영국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예, 다른 한국, 필리핀, 일본, 중국, 태국까지 이게 금융위기가 진짜 쉽게 말하면 한방 칠 수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영국의 이 파운드가 기축통화이고 게다가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6개국 통화 중에 핵심 유로와 일본화, 엔화 다음에 파운드 하니까 그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국발 금융위기 내지는 영국발 경제위기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미국의 투자자들도 지금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 지금 엄청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투자자들 이러면 뭐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아주 대표적인 투자은행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대표적인 투자은행들도 영국발 금융위기의 어떤 모양새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 모양새가 결국은 미국 시장에도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가다가는 영국조차도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50년 만의 감세 정책은요, 지금 영국 경제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동시에 흔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 그러니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도 이게 제자리를 못 잡아요. 롤러코스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영국의 어떤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아마.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금융위기 이후 최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영국은 최악의 어떤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주식시장은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요. S&P 500은 또 연중 최저점이 무너졌습니다. 0.21%가 빠져서요 7.75포인트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3647.29까지 빠졌어요. 3647.29. 어제도 연저점, 오늘도 연저점. 그러면 지금 연속 연저점을 찍고 있는 거죠. S&P 500 지수가 블루칩 지수입니다. 블루칩. 블루칩이라는 것은 산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산업만 모아놨는 그런 기업들의 군이란 뜻인데, 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전체가 위험에 점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다우산업지수도 0.43이 빠졌습니다. 125.82가 빠져서 28,000이 곧 붕괴될 직전에 있습니다. 29,134.99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떨어진다는 것, 게다가 지금 연초 대비하면 29,000까지 3만이 깨져서 29,000도 깨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점점 말입니다. 경제의 침체, 둔화가 아닙니다. 침체, 나아가서는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약간 올라줬습니다. 0.25%, 26.58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829.50을 기록을 했습니다. 11,000이 깨져서 많이 깨질 위기에 놓여있지만 아직까지 만은 안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어저께 선물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를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국 파운드와의 어떤 충격이 계속 시장을 짓누른 거예요. 그러니 시장 전체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말입니다. 지금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이 먼저 터질 것이냐, 영국이 먼저 터질 것이냐, 여기에다가 중국이 먼저 터질 것이냐, 이것까지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세계 경제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의주시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제대로 된 분석 계속 새벽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